닥치세요. 네. 닥치라고. 여기다가 똥을 하나 더 얹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여기가 변소야? 화장실이야? 깜누가 똥천지야 진짜. 씨. 자, 여러분, 이번 시즌도 그렇고 네. 이번 시즌은 유독 좀 그랬네요. 바르셀로나에서 더 남고 싶었지만 바르셀로나를 사랑하지만 팀을 떠나야 했던 선수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리오넬 메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다음에 에메르송은 마음이 아픈 뭔가 약간 그런 이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르셀로나에 같이 함께하고 싶었지만 팀을 떠난 선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2020년 여름부터 계속해서 여름마다 물론 이제 2년밖에 되진 않지만 네. 여름마다 남고 싶지만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거는 바르셀로나 재정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루이스 수아레스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메시까지 여러 선수들이 남고는 싶었지만 그러니까요. 결국 상황이 안 돼서 떠나가게 됐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케이스가 메시이기 때문에 메시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메시는 진짜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네,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그러죠. 왜냐면 지금 있는 선수들이 다 재정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거의 대부분. 제가 선수 명단을 좀 봤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할 게 메시, 네, 메시는 맞죠. 에메르송, 에메르송도 맞습니다. 그리고 아르투르. 아르투르도 사실 재정적인 네. 부분과 연관이 있죠. 아르투르도 남고 싶어 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사실 요거는 좀 애매한 건 아르투르랑 같이 지금 수합 형태로 결국엔 딜이 만들어진 게 피아니치잖아요. 피아니치는 아니죠. 피아니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오히려 뭐 본인이 옛날에 바르셀로나가 뭐 드림클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선수는 막 남고 싶다 이런 개념의 종류는 아니었으니까. 네. 오히려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오히려, 네. 왜냐하면 쿠만 감독이 피아니치에게 기회를 안 준다고 그치. 피아니치는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왜 그런지 알고 있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피아니치 입장에서는 내가 더 많이 뛰었으면은 나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활약을 펼칠 텐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계속 인터뷰에서 쓱쓱 내밀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그래서 인대 간 거예요. 네, 잘 갔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수아레즈 역시 남고 싶었죠. 네. 재정적으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남고 싶지만은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사실은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수들은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메시가 떠난 그게 제일 거는 크죠. 너무나 뼈 아프죠. 네. 또 일단 뭐 메시부터 얘기를 하자면 메시는 결과적으로 지금 돌아보면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아니었다고 보는 게 아니었던 맞죠? 거예요. 아예. 네. 그러니까 바르토메오가 정말 나쁜 놈이라는 게 사실은 2020년 여름에 보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작별을 할 거라면 네. 작별을 할 거라면은 2020년 여름에 보내면서 2020년 여름에 허리띠를 졸라 맸어야 돼요. 네. 그런데 메시가 떠나갈 경우에는 바르토메오 자기에게 직격탄이 떨어지니까 맞아. 어떻게 해서든 잡아냈고 그러니까 나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은 발생시키지 않겠다라는 아주 좀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 폭탄을 넘긴 거예요. 그죠. 그것도 모르고 라포르타는 나 당선이야 하고 네. 이제 당선되고 났더니만 폭탄이 넘어왔고 알아봤더니만 폭탄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고 그리고 바르토메오와 바르토메오 경영진이 얘기한 거는 야, 폭탄은 한 5개밖에 없어. 그런데 10개, 15개 계속 조사할수록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메시하고 재계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메시가 떠나가게 되는. 사실 라포르타 회장이 당선되면서부터 메시하고 계속 접촉을 했고 메시하고 구두적으로는 남겠다. 네. 계약을 하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라포르타 회장이 메시 잔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한 거는 바르토메오 경영진이 뻥을 친 거를 믿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지.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던 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빚이 요 정도면은 메시가 50% 정도 삭감해주면 메시를 잔류시킬 수도 있겠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거기다가 라리가가 엄청 빡빡하게 셀러리 캡을 정해내. 그러니까 메시가 떠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메시의 이적을 뭐 어쩔 수 없이 그치. 막지는 못하는 네. 자유계약으로 이제 걸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좀 메시만 생각하면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죠. 네. 메시 입장에서도 슬픈 일이고. 왜냐면 메시 입장에서 정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떠나갔다면 메시 입장에서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텐데 정말 남고 싶어 했거든요. 맞아. 그런데 이거는 떠밀려서 나간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메시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전에도 바르셀로나는 레전드가 떠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뭐 최근에 이니에스타도 그렇고 그치. 그 전에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네. 경우에도 선수로서 이제 떠나가는 맞아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의 이별이랑은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림이 아예. 완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여름이고 메시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이 토트넘으로 떠난 에메르송 로얄입니다. 네. 로얄 같은 경우에 에메르송은 이 베티스에서 모습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네. 왜 네. 웃으시죠? 아니 정말 에메르송 로얄한테는 예,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가 양아치다. 미안하다. 아, 그래.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에메르송 로얄을 영입했을 때 베티스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50%씩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50% 지분을 가져가면서 베티스가 임대로 데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메르송 로얄이 라리가 최정상급의 풀백으로 성장을 했죠. 네. 그래서 바이백 조항을 쓰면서 그치. 다시 이번 여름에 에메르송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메르송이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가 알베스 선배인데 알베스 선배처럼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싶다. 아, 근데 브라질리언 입장에서 얼마나 그런 느낌이겠어요. 원래 남미 선수들한테 바르셀로나는 좀 특별한 클럽이잖아요. 네. 근데 알베스 같은 올타임 뭐 서너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브라질 풀백이 뛰었던 자리에서 내가 뛰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갑자기 나는 뛸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청천벽력 아니야? 네. 엊그저께 처음으로 올 시즌 선발 뛰었는데 경기했는데 아, 이제 잘해야지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내보낸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고서 토트넘으로 떠나가게 된 거죠. 물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타 클럽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름에 영입했다가 바로 여름에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차익을 좀 쌓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계획에 없던 딜로 보입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재정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에메르송은 남길 자원이었다. 네, 남길 자원이었어요. 사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스타TV는 딴 길로 새는데 저게 특징이잖아요. 네, 난민 선수들이 바르셀로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미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의 영웅 마라도나가 뛰었고 그리고 이 브라질의 영웅 호마리오가 뛰었잖아요. 그리고 힙합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계열들이 그치. 바르셀로나를 거쳐서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그 풀고 자란 세대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마라도나라고 했던 리케메, 사비올라 그리고 이제 메시까지. 이제 계속해서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호마리오, 히바우드, 호나우두. 그리고 호나우지뉴도 있었고 호나우지뉴까지 물론 이제 쿠티뉴까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거기는 좀 그냥 막 빠지셔야지. 여하튼 이제 브라질의 에이스라고 하는 선수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네이마르까지 왔었던 거죠. 네. 그래. 그게 네이마르가 이제 정점을 딱 찍은 건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를 바라봤을 때 남미 선수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니 내 영웅이 뛰었던 데고 내 영웅이 뛸 때 정말 화려한 모습이었으니까 내가 가서 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알베스 좋아하는 이 에메르송 입장에서도 나 이제부터 바르셀로나에서의 시작이야 이런 마음이었지만 그때 바르셀로나 지금 바르셀로나의 재정이 다르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도 되게 슬퍼요. 이번 여름 바르셀로나를 떠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너무 빨리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고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소년의 꿈을 믿어줘서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를. 이거 진짜 너무 좀 슬프지. 네, 좀. 나는 에메르송에게 좀 미안하고 나도 좀 슬퍼. 나는 에메르송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에메르송을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 그리고 생각이 있는 놈이면 에메르송을 한 시즌 정도 더 뛰게 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통해서 내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설사 판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데스타하고 에메르송하고 한 시즌 뛰면서 어느 쪽을 팔지를 결정한 방법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그만큼 급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급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드는데 저는 이 에메르송하고 그리즈만 딜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심각하구나. 진짜 심각하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네. 여하튼 그 정도로 지금 바르셀로나의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뭐 메시가 나갔으니까 할 말 다 했죠. 말다한 거지. 비슷한 형태로 포지션은 다르지만 같은 브라질리언 아르투르도 그런 형태였죠. 네, 아르투르도 그런 형태였죠. 그러니까 아르투르 딜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눈치를 챘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장난 아닌가 보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르투르 딜만 이루어지면 네. 장부상 해결이 다 되나 보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끝난다? 끝나나? 끝나나? 그러니까 이런 택도 없는 딜을 하겠지. 왜냐하면 어. 그때 당시 아르투르는 바르셀로나에 남고 싶어 했고 누가 봐도 피아니치랑 아르투르랑 바꾸는 건 아르투르가 뭐 엄청난 활약을 매번 했던 선수까지는 아니잖아요. 발전을 해야 되는 선수이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자원인데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이걸 왜 하지?잖아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네.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르투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아르투르의 있지. 플레이가 네. 패스 성공률이 굉장히 많고 윤활유 같은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줘요. 근데 모험적인 플레이가 너무 부족해. 좀 그게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바르셀로나의 라마시아에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아르투르 내보낸다고 했을 때 이게 미친 딜이긴 하지만 피아니치의 나이와 아르투르의 나이를 비교하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 그죠. 이게 진짜 미친 딜이긴 하지만 네. 그래 어쩔 수 없으면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정말 마음 한 곳에서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야 피아니치가 정말로 라리가 스타일에 딱 맞아떨어져서 진짜 그 생각 하셨어요? 은근히 왜냐하면 이 얘기가 형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히든풋볼 SL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찬우 형이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영주 형은 방송에서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기대해줬군요. 조금은 기대했을 거 아니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한 10개 중에서 1개 정도는 혹시 피아니치가 저 자리에서 좀 해주면 부스케츠도 휴식을 좀 가지면서 부스케츠가 관리가 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정말 요만큼 가졌었는데 정말 헛된 생각이었다. 네. 그래서 피아니치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피아니치 아르투르도 사실 유벤투스에서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가 네. 아니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되게 좀 분노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야 이런 식의 딜을 해야만 장부상의 정리가 될 정도로 팀이 엉망이야? 얘는 남고 싶다는데 얘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화가 나기 시작한 어떤 스타트 같은 딜이었던 것 같아요. 네. 2020년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르투르하고 피아니치 딜이 있었는데 그때 트링캉 오고 그리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오고 이런 선수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선수들에게 돈을 썼느냐? 썼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돈을 굉장히 이상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돈을 이상하게 쓰고 있는 가운데 구멍난 부분을 이상한 딜로 메우고 있는 그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이건 빡칠만 하죠. 그래. 거기다가 그 전에 봤을 때는 거의 뭐 매년 1억 유로짜리들이 오는데 이건 뭐야? 쿠티니도 그렇고 덴벨레도 그렇고 그리즈만도 사실은 그렇고 뭐 그리즈만도 그 몸값을 해주진 못했잖아요. 네. 지금 영주 형이 아까 저희 촬영하기 전에 그리즈만 머리 깎은 거 보고 이 새끼가 이거 이 새끼가 막 이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등번호 8번을 다는 것 같은데 머리 자르라고 할 때 자르고 열심히 했으면 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또 이제 열심히 한다고. 진짜 되게 강력한 멘탈인 게 와가지고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에게 보내는 어떤 그런 영상이 막 그 SNS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자른 거 보면 이거 분위기 알거든요. 본인이 지금 와 이거 나 잘해야 된다. 욕먹는 거 뻔히 아는데 바짝하고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이게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야 지금 마음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겠지만 잘하면 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녹을 수 있죠. 근데 바르셀로나 팬들은 이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그리즈만이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뭐 여튼 이런 상황이고. 네. 바르셀로나가 호구죠. 호구된 거지. 루이스 수아레스 주고서 우승했네. 네. 그리고 올 시즌 좀 뭔가 불안해? 그럼 그리즈만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다음에 그때 우리가 그거 형 기억나세요? 바르셀로나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공격수가 이적했을 때마다 일이 일어났다. 그게 그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전에도 비아가 비아. 네. 예. 그리고 이번에 그랬고 만약에 또 그리즈만이 이래서 또 만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사실 이번이 괜찮은 타이밍인데 그럼 이제 바르셀로나. 네. 예. 근데 만약의 경우 축구는 진짜 모르니까 바르셀로나가 이후 한 몇 년 동안 우승을 못 하는데 그 몇 년 동안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계속 씹어 먹는다. 빡빡빡빡한다. 야 이거는 진짜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선물을 준 거지만 토스해 준 거지. 그렇지만은 우승을 노리는 다른 팀들에게는 민폐짓을 한 그렇죠. 거야. 저 새끼들이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보기에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 도와줘? 이럴 수도 있는 약간 거라는 거야. 모양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 여름이 향후 라리가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계속해서 이 여름이 회자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치. 맞아.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분기점 마드리드가 같은. 말 그대로 향후 한 5년 중에서 한 세 번 이상. 3번 이상 우승하면은 대단한 건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개호구인 바르셀로나기 바르토메우하고 라포르타가 도와줬기 때문이다. 2년 연속으로 도와줬다. 맞아.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수아레즈 같은 경우에 수아레즈는 이제 그 쿠만과 바르셀로나 쪽에서 좀 약간 일방적인 통보 뭐 네. 이런 거 얘기했다고 많이 그러면서 수아레즈도 남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분개하면서 나갔잖아요. 이거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왜냐면은 이게 라리가 셀러리 캡도 있고, 네, 뭐 주급도 고주급자고. 네, 고주급자니까 여기다가 이제 루이스 수아레스가 기동력이 떨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고 쉬운 기회를 놓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루이스 수아레스를 내보낸다고 했을 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구나. 근데 뭐냐면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아르투로와 피아니치 딜, 루이스 수아레스 나가는 과정 이런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 거는 2020년에 사실은 부채를 어느 정도 해결할 거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래도 좀 해결이 되겠지. 근데 이렇게 했는데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더 큰 폭탄이 터졌잖아요.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 빚 갚고 있어 부부인데 뭐 예를 들어 뭐 남편한테든 와이프한테든 근데 보니까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아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맞아요.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루이스 수아레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리그에서 21골 넣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7년 만에 우승했기 때문에 네. 결과론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루이스 수아레스를 보내면 안 되는 거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네. 바르토메우가 이거를 라포르타에게 토스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포르타 회장 입장에서도 루이스 수아레스를 팔 것이냐 같이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수는. 왜냐면은 재정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쳤을 때에는 당연히 보내야지. 근데 재정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축구적으로도 포기한 거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해결 안 되고 축구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나 스포츠적으로나 아무 해결이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루이스 수아레스가 나가는 과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메시에게도 영향을 그치. 미치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당연히 같지. 악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저는 메시가 물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라포르타 회장이라든가 바르셀로나는 나를 굉장히 뭐 정직하게 대하고 배려를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1년 전에 루이스 수아레스 절친이 나가는 과정을 봤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그때 베시도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나가는 상황이니까 나한테도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갔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네. 뛰고 싶어도 선수를 내보낸 어떤 이 과정은 재정적인 어떤 부분이 가장 크고 결국 진짜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이게 이렇게 전 세계적인 모든 스포츠를 포함해도 FC 바르셀로나 같은 정도의 수준의 클럽은 사실 몇 개 없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클럽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결정권자의 몇 번의 실책이 이어지면 이렇게 휘청거릴 수도 있다. 사실 바르셀로나가 남미 선수들이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난 정말 남고 싶어요. 그러다가 떠나가는 경우보다는 그냥 돈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우승에 따라서 선수들이 이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많아요. 네. 어찌 보면 저는 네덜란드도 그 유럽의 브라질 같은 팀이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린 선수들을 많이 파는. 약간의 그러니까 좀 이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축구 자원으로 봤을 때는 수출. 그리고 그들이 약간 용병처럼 좀 전역을 활동하면서 이 축구를 하니까.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물론 다른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 족적을 남긴 경우가 상당히 많긴 많았습니다. 네. 뭐 스토이치코프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크게 보면은 스페인, 그 본토. 네, 브라질, 그리고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브라질 출신들이라든가 네덜란드 출신들은 나름대로 팀을 옮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막 애정을 표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립서비스 애정을 하죠. 뭐 그건 당연히 하겠지. 네. 하지만 이제 라마시아에서 성장한 선수들은 자신의 우상이 뭐 크루이프이든 과르디올라든 지금의 뭐 이니에스타나 메시든
자신이 라마시아에서 성장해서 바르셀로나 1군으로 데뷔하고 바르셀로나 중심으로 뛰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예전에는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른바 성골들. 네, 그래서 이제 라마시아 출신들이 타 팀으로 임대 가거나 또는 이적할 때에는 애정을 정말 많이 드러냈었죠. 그죠? 난 정말 남고 싶지만 팀의 사정이 이러니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가 많았죠. 다만 그 가운데서 메시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조금 바뀌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메시가 등장을 하면서 너무 어린 나이에 등장을 했는데 센세이션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라마시아에서 같이 센세이션한 멤버들이 뭐 세스크 파브레가스, 피케 이런 선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스케츠도. 근데 이 선수들은 바로 1군으로 데뷔해서 1군의 중심으로 가지 못했단 말이죠. 메시처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스날로 가고 맨유로 가고 갔지, 둘이.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부스케츠 남은 선수니까 이렇게 예측이 좀 잘못됐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라마시아 출신들이 이제는 어린 나이에 떠나는 게 그러는 게 나쁜 일이 아니구나. 가서 오히려 그냥 기회를 잡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리고 나서 나는 돌아오면 그치.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금이 환영해야지. 네, 에릭 가르시아 같은 경우도 그와 유사한 면이 있으니까 피케도 그렇고. 벨레린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그건 아니고 닥치세요. 네. 닥치라고. 여기다가 똥을 하나 더 얹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여기가 변소야? 화장실이야? 깜누가 똥천지야 진짜. 씨. 여하튼 네.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라마시아 출신들도 개인 성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리키프츠처럼 남고 싶어하거나 모리바처럼 돈 떠나고 따라서 싶어하고.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라마시아 출신들은 굉장히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충성심을 많이 드러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뭐 트래블을 2번 달성하고 정말 눈부신 업적을 세우면서 남미 출신들도 동경의 클럽이 되고 와서 애정을 표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은 남고 싶어 하는데 바르셀로나가 재정이 안 좋아져서 내보내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너무 많지 않았나. 선수들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좀 씁쓸하죠. 네. 이 시기가 언제 좀 지나가고 다시 정상적인 어떤 환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르게 라포르타가 이거를 좀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참 이게 역설적이게도 축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트로피를 따고 경기력이 좋아지고 다시 올라오면 이게 또 정상화 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쿠만의 역할과 지금 있는 선수들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라포르타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적 시장의 결과를 봤을 때 야, 이 상황에서 우승을 노네? 이렇지만은 라포르타가 계속 이래도 우리는 우승할 수 있습니다. 우승해 주세요. 재계약하려면 우승해 쿠마나 막 이런 거잖아. 네. 바르셀로나는 상황이 어떻든 우승을 노린다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놔야지만 그럼요. 그래야지만 이 바르셀로나가 명문이고 그리고 맞아. 다음에 일어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르셀로나의 이번 시즌의 성적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에메르송 꿈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아까 전에 얘기했지. 타팀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 토트넘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 성장해. 그러면 돌아올 수 있어. 언젠가 빚은 갚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의 파브레가스를 만드시겠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간 선수들에게 토트넘 팬들에게 너무 미안한 행동인가? 이거 진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어쨌든 너무 미안해서. 네. 그래 이건 왜냐하면 안 떠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 네. 거니까 파브레가스는 종료가 좀 달랐단 말이에요 그때. 네, 맞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선수들 지금 바르셀로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와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네, 좀 엿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